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사실상 첫 청와대 공식 반응이 떴습니다. 충격입니다. 구독 한 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과 관련해 여러가지 주장이 있겠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조롱 또는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여기에 공감 가는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여기서 반응하면 또 싸움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이날 유 작가의 재건축론에 대해 재개발을 예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 변화, 판단을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또는 재건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수석은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 일정 부분 맞다고 답하며 왜냐하면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는다, 중도층에서 빠지고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서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원과 국민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입주민 허락받고 하라는 말인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다만 이현주나 기타 다른 친석계 의원들처럼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다행으로 봅니다. 또한 지지율 하락 분석 역시 정확하게 보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세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중동 카르텔과 보수 평론가들은 청와대와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을 두고 차기 대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라며 연일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참으로 멍청하고도 악의적인 오판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제 갓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정권입니다. 현재 권력의 힘이 가장 서슬퍼런 시기에 감히 때일은 미래 권력이 도전을 한다.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대다수 코어 지지층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굳건한 팬덤을 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조차도 본격적인 비토권을 행사한 것은 집권 2년 4개월이 지난 세종시 수정안 국회 연설 때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고 볼 사람은 진영 내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바 문조 털레유 세계관 속에서도 정 전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당권 주자 정도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매혹한 실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부가 이렇게 시끄럽고 지지율이 요동치는가? 지지층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정무적 행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간자리입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리더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특정 지지층에 의해서 편향된 생각을 갖는 것 같은 의심 때문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 다수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갈구하지만 특정 개혁 어젠다에서 대통령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효능감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정서적 일체감의 인정투쟁입니다. 당권 경쟁은 이 거대한 지지층의 해석투쟁 위에 올라탄 부가적 변수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이 본질을 오판하여 지지자들을 권력 누독들이는 극렬 강성으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내부는 끔찍한 내전으로 치닫고 정권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정투쟁의 핵심 발화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진보 진영의 영린이자 정체성 그 자체인 검찰개혁입니다. 지난 25일 청와대가 정부가 마지못해 보안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제 당정청 모두에서 이 문제로 단 1mm의 딴소리도 나와선 안 됩니다. 민주개혁 진영에게 검찰개혁은 단순히 사법 시스템 개조라는 정책 과제가 아닙니다. 검찰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회방 놓았으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의 목줄을 표적 수사로 죄어온 기득권 괴물입니다.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어 정권을 잡았던 저 야만적인 검찰 카르텔에 대한 국민주권 훼손의 분노야말로 검찰개혁에 꺼지지 않는 원동력입니다. 전체 국정에서 검찰개혁이 차지하는 물리적 비중은 1%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치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 1%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 호어 지지층의 방어용을 굳건히 다져놓아야만 비로소 나머지 99%의 민생과 국정 성과를 이뤄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를 흔들면 99%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반복능적 비관주의의 렌즈로 직시해야 할 냉혹한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탄핵 국면이라는 압도적인 지형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49.42%였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합계치인 49.49%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도 과반을 못 넘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도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진영의 단 0.1%의 균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지형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합당 무산과 평택을 재선거 여파로 기괴파인 내부의 상처를 방치한 채 보수 진영이 하나로 통합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완벽하게 불가능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특유의 실용주의 인사와 국정 성과로 중도와 보수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거대한 정치적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집토끼를 내쫓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정치는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은 결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등 우리 진영 내부로 연대와 통합의 온기가 먼저 번져가야 비로소 외부를 향한 확장의 엔진도 폭발력을 가집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들 역시 이 무거운 생존의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 주권 앞에 비전으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과 당권 주자 여러분, 주권자들이 던지는 쓴소리는 정권을 흔들려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약속한 개혁을 완수해달라는 절박한 안정의 호소입니다. 1%의 검찰개혁 깃발을 단단히 쥐고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해진 진영의 결속력 위에서 조국 혁신당 등 우군들과 손을 잡고 중도층을 향한 거대한 민생의 성과를 쏘아 올리십시오. 지지층의 정당한 분노와 우려를 통치자가 온전히 존중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열의 내전을 끝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위대한 승리의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을 버리고 주권자의 눈높이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